이규민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그가 2013년 안성신문의 대표였을 때 김운근 씨가 지은 집을 윤미향 씨의 그 정대협 측에 중개 내지는 소개를 해준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윤미향 씨가 5월 18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한 그 내용에서 당시 상황이 이랬구나 하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윤미향 씨의 주장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살펴볼 만하겠죠.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이제 그와 이규민 씨는 서로 아는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것은 윤미향 씨 자신도 이규민이라고 하는 그 안성신문 대표, 이번에 그 국회의원 당선자, 그하고 2013년 당시에 이미 친분이 있던 인물이다. 이렇게 밝힌 것은 새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김삼석 씨가 이규민 씨에게 안성 지역에 자기들이 찾고 있는 이러이러한 부동산이 있는가? 그것을 물었다고 하죠. 그런데 윤미향 씨의 표현이 특이합니다. 안성 지역에 이런 부동산이 있는지 제안했다. 어떻게 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이규민 씨가 자기 신문사, 그 신문사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성신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바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다 이렇게 알려진 그 철제 건물을 지은 김운근 씨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운영위원장 김운근 씨가 내 집이 있다, 신축 건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윤미향 씨 말로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만남이 성사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김운근 씨하고 윤미향 씨가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집을 사게 됐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2020년 5월 18일 이규민 씨 자신이 자기의 그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규민 씨가 올린 입장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의연 힐링센터 관련 이규민 국회의원 당선자 입장문. 당연히 그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맞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제목을 떡하니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라는 것을 내세우는구나. 이번 일은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의기억연대 힐링센터와 관련해 언론사에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질의에 사실대로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언론사들은 본인의 말을 선별적으로 발췌하고 왜곡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물론 이규민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품이 좀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말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규민 씨는 자기가 언론사에다 한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발췌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당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농담 반 해서 편집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규민 씨 관련 뉴스를 보았을 때 악마의 편집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언론사가 이규민 씨의 말 심부름꾼은 아니죠. 그러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분개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아주 지체가 높아서 이런 것을 하면은 무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인가. 좀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색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발췌하고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왜곡 보도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왜곡 보도로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 그럴 때만 써야 한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쓰면은 안 된다. 물론 일반 국민이 아니고 특히 공무원일 때 이제 왜곡 보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게 되면 이것이 도리어 비방의 행위,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규민 씨는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원래 이런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은 당연하다. 또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사의 일이다. 본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또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의혹이다. 이럴 때는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규민 씨의 입장은 다음 내용입니다. 본인이 지역 언론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2013년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힐링센터로 삼을 곳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와서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어차피 사실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된다. 이것이 정보의 긍정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소개한 이규민 씨의 글,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A라는 대상으로부터 이규민 씨에게 연락이 왔다. 연락을 했다. 그 다음에 정대협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유의할 것은 정대협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더라. 그냥 들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정대협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이쪽 분위기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A는 누구일까? 아무래도 이규민 씨하고 친분이 있었던 윤미향 씨, 본인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또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 그리고 정대협이 우리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대협의 제3의 인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만일 이규민 씨가 힘이 큰 사람이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대협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 또 이 정보가 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규민 씨의 이제 다음 이야기를 보기로 합시다. 이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역사회에도 좋은 일이라고 보고 세 군데를 소개해 주었고, 정대협은 그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정대협이 이규민에게 부동산 중개를 부탁했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규민이 소개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안성에 있는 부동산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민은 지역사회, 그러니까 안성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안성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이규민이 안성에서 세 군데를 소개해 주었다. 그렇다면 안성에서 그 세 군데를 모두 이규민이 소개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윤미향 씨가 안성에서 세 군데를 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성은 전부 이규민 씨가 맡아서 골라줬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대협은 이규민이 소개한 곳 중에서 한 곳과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정대협은 안성에 있는 부동산을 원했다. 둘째, 정대협은 이규민이 소개한 안성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제가 한 일은 후보지를 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떤 이득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자료를 하나 보기로 하죠. 바로 5월 17일 이규민 씨가 중앙일보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좋은 뜻에 쓴다고 해서 내가 장소를 3곳 정도를 장소를 봤다. 김운근 씨의 집은 누가 봐도 탐낼 집이었다. 그러면은 이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규민 씨가 3군데를 소개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정대협이 김운근 씨의 집을 선택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바로 이규민 씨가 김운근 씨의 집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정대협에 소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지역사회에도 좋은 일이라고 보고 3군데를 소개해 주었고 정대협은 그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내용, 그것과 5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 이것은 양립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김운근 씨의 집은 누가 봐도 탐낼 집이었다. 지금 이규민 씨가 중개 혹은 소개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집은 문제가 좀 있죠. 바로 2013년 정대협에서 잔금을 지급하기 며칠 전에 이 집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압류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규민 씨하고 같은 안성신문사 사람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도 알고 있었어야 한다. 압류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든지 무엇인가 채무초과 혹은 채무불이행 이런 게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또는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입장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규민이 윤미향을 위해서 안성에서 3곳을 가봤다 혹은 봤다 이렇게 되고 이규민이 김운근의 집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규민이 김운근의 집을 정대협에 소개했다. 정대협은 김운근의 집을 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규민은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또 이 매매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단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규민 씨 자신이 언론사에게 요구했던 동일한 조건,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이규민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규민은 어떤 사실 확인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지 이규민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믿어라. 이런 것이 되죠. 다 좋다고 합시다. 수수료도 안 받았고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만일 정대협이 김운근 씨의 집을 아주 이례적인 가격, 지금으로서는 당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2배가 넘는 이런 가격으로 샀다. 또 이 집을 매입하는 과정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들였다. 현재는 돈을 치른 일자라든지 또 등기야 돼 있으니까 확인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곳마다 다 내용이 다릅니다.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들였다. 우리로서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만일 범죄 수행 과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의연금 사기, 기부금 사기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규민 씨의 소개 행위는 범죄에 참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부둣가에 밤에 승용차를 이렇게 몇 대 세워놓고 무기 밀매를 하죠. 그런데 이규민 씨가 그거 중개를 해놓고 나는 소개료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죄가 아닌 겁니까? 이규민 씨 입장문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일부 언론사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외국 보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여기에 또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이런 것을 내세웠는데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그 공사 구분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규민 씨가 사고를 치면, 이규민 씨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국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뭐 비슷한 얘기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민 씨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뭐 실제로 표현이 이렇진 않은데 분위기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안성 시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 부분은 워딩 그대로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도대체 어제와 오늘을 혼동하는 그런 인물이 당선자가 된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규민 씨는 김은근 씨의 부동산을 정대협에 중개했다 하는 그 공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까? 그 공으로 안성에서 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선후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는 2020년에 있었고 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규민 씨가 2013년에 혹시 수수료 받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품는다. 그러는 것이 안성시민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거는 안성시민을 쓸데없이 총알바지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규민 씨, 현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규민 씨에 대한 의혹, 그것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윤미향 씨 등 그 정대협, 또 뭐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 이런 쪽에 대한 의혹, 그들이 혹시 무엇인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을 때 이규민 씨는 다소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또 수사에 협력을 하고 언론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민하고 같이 이 사태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화살이 이규민 씨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규민 씨는 자기에게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하면서 펄펄 뛰는 것입니까? 혹시 사건의 핵심이 그쪽이었습니까? 안성 시민을 판다든지 안성 시민의 명예훼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 그거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 그만두십시오. 그런데 이규민 씨, 이제는 당선자 신분이죠. 그러니 국민에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규민 씨가 특정 언론사하고 그 개인적인 감정 싸움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밝히는데 공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이번에 이 혐의 혹은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것은 스스로 원해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됐죠. 그리고 당선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그 선출직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에게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충성하고 성실할 그러한 책무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